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자 가장 큰 가능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자기소개서 관련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주요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종합대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소재 및 스토리라인 구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시간이든 생활기록부에서 설명하지 못한 활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든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떠한 관점으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지의 여부와 더불어서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어떠한 문항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컨텐츠 내용과는 별개로 6월 10일 경에 오픈한 수시 지원 전략 및 자기소개서 스토리라인 컨설팅 프로그램인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 대한 문의가 여러 채널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모든 솔루션 안내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님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7월 중순 기말고사 마무리 이후에 다시 문의가 가능한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7월 중순 이후 시점에서는 솔루션 진행 가능 인원의 80% 정도가 예약 및 마감이 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으니까 석소장과 함께 입시를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료는 각 대학별 자기소개서 활용 유무 및 문항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대학교 유형별로 석소장이 구분하여 자체적으로 취합 및 제작한 자료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는 문항 순서를 그대로 입력을 해보니까 자료의 명시성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별도의 특수 문항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해당 요소를 먼저 참고를 해주시고요. 해당 자료를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은 해당 취합 자료들이 각 대학의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기준으로 취합을 한 자료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 그리고 경북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영농 창업인재 전형, 충북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2 전형 등 몇몇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과는 다른 자기소개서 양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해당 전형 및 해당 모집 단위만 유일하게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니까 해당 전형으로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확정 모집 요강을 꼭 살펴주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해당 자료를 보면은 대교육 공통 1번 문항, 대교육 공통 2번 문항, 대학별 자체 문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교육 공통 문항의 경우 1번 문항의 내용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짜리 문항이고요. 이번 문항의 내용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문항인 대학별 자체 문항의 경우에는 대학마다 대기업 측에서 추천한 자율문항 양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 자체적으로 제작한 별도의 문항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두 번째 자료는 대학별 자체 문항인 3번 문항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과학기술원에 속하는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서는 대부분 3번 문항을 활용하고 있으며 종합대학교 중에서는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가 3번 문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개 지원 동기 및 향후 학업 계획 등을 묻는 문항이지만 인상 깊게 읽은 책,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등 대교육 추천 자율문항 양식과는 다소 다른 자기소개서 문항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3번 문항이 있는 대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께서는 막연하게 자기소개서 하나 제대로 쓰고 나머지는 돌려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문항의 유무에 따른 전반적인 자기소개서의 흐름, 상향, 적정, 하향 등의 지원 전략 양상에 따른 자기소개서의 강조 포인트 등 같은 소재와 스토리 라인을 갖고도 대학마다 자기소개서를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자기소개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난관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위에 3번 문항들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양상의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2022학년도에 들어서 나름대로 큰 격변을 겪은 자기소개서 문항들에 대한 성적, 컨셉, 활동, 카테고리별 작성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컨텐츠를 이렇게 첨부를 해놓았으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수문항에 속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야 아주 심플하게 디지스트에 자신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3000자라는 단일 특수문항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고수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대교육 공통 1번 문항과 대교육 공통 2번 문항이 자체 양식 내에서는 2번 문항과 3번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별도의 1번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학별 자체 문항을 3번 문항에 한정해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대학교들과는 다르게 두 개의 대학별 자체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당 문항의 내용 역시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존의 문항에서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스템 분야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작성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새로운 양식의 문항으로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도 활동이나 탐구 경험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스템 분야에 한정된 궁금증과 호기심, 즉 자연 이공계열 학생으로서의 탐구 의지를 더 강조해야 하는 문항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2023학년도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특징이자 변화이니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추후에 석소장에 직접 제작을 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1번 문항 전용 자기소개서 컨텐츠를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학별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살펴봤는데,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문항을 정리하던 당시 석소장은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의 분량이 줄어들었을 뿐 역할 자체는 오히려 더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2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친 현 시점에서 석소장은 여전히 해당 분석이 2023학년도 역시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석소장이 모든 표본들을 접한 것도 아닐 뿐더러 세부적인 이유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본 컨텐츠에서 하나하나 다 확실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2022학년도에 들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 규모가 의무적으로 할당이 된 만큼 어정쩡한 비교과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대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기본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바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군 허수가 빠진 경우가 많아서 결국 지원군 자체의 수준은 상승했다라는 흐름을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솔루션 진행자 표본 한정이기는 하지만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입시 자체가 최상위권 대학이든 중하위권 대학이든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는 대학에서는 합불 양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던 반면, 즉 큰 변수 없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았던 학생은 합격을 했고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았던 학생은 불합격했던 반면에,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대학에서는 합불 양상의 변동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방금 석소장이 드린 말씀의 의미는 분량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자신의 수많은 활동들 중에서 정확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저격을 해서 생활기록부와 딱 맞아떨어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학생들은 대학의 네임밸류 관계없이 예상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학생들이 많았던 반면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적으로 준비했거나 적당한 수준의 자기소개서만 작성했던 학생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예상 그대로의 결과를 얻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토대로 기본적인 지원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소개서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인지까지 폭넓게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